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 잊어버리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놓쳐서 후회한 적 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이 가끔 생기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닌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천천히 알아가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인데 때때로 작은 변화로 큰 문제를 알려주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뇌가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어요. 이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일상에서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 있어서 더 안심이 될 거예요. 나이 든 분들께 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소에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자 의사 선생님께 가서 조언을 구하셨어요. 그 결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훨씬 나아지셨대요. 그런 사례처럼 이 비디오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더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억력 저하의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잦은 망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방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두고 온 걸 자주 깜빡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이게 매일 반복되거나 중요한 일까지 영향을 미치면 뇌가 조금 쉬어야 할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젊을 때에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쇼핑 가서 필요한 물건 목록을 적어놨는데도 집에 오면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요.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뇌의 피로나 영양 부족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잦은 망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일단 매일의 루틴을 기록해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히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은 노트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거예요. 앱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종이 노트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고 산책을 해서라고 적는 거예요. 이 습관을 들이면 기억이 흐려지는 부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잊어버리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억력 저하의 첫 번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이런 작은 실천으로 대응해 보세요. 그러면 뇌가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첫 번째 신호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잦은 망각은 종종 다른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서 기억이 잘 저장되지 않죠. 여러분,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결과 아침에 더 맑은 머리로 일어나게 됐어요. 또 영양 섭취도 중요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더 자주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호두 한 줌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균형 잡힌 식단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만약 잦은 망각이 심해지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 신호를 알아차린 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기억력을 강화하는 게임이나 퍼즐을 해보는 거예요. 크로스워드나 숫자 맞추기 같은 거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또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돼요.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관찰하면 뇌가 자극받아요. 예를 들어, 저 나무는 어떤 종일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죠. 여러분, 제가 이걸 시도해본 결과 일상에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잦은 망각은 경고 신호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이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방향 감각 상실이에요. 이건 길을 가다 길을 잃거나 익숙한 곳에서조차 위치를 헷갈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외출이 불편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정거장을 놓쳐버리는 경우요. 저도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길을 헤매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뇌의 신호인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방향 감각 상실이 왜 경고 신호가 될까요? 뇌의 특정 부분이 약해지면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해마라는 부분이 기억과 방향을 담당하는데 이게 피로하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만약 산책 중에 평소 가던 길을 잊어버린다면 이는 뇌가 휴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지도를 사용하거나 익숙한 루트를 반복적으로 걷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배우는 것도 좋겠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한 기능만 익히면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매일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 감각이 강화되죠. 또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걸 추천해요. 같이 다니면 서로 도와가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신호를 더 자세히 알아보죠. 방향 감각 상실은 스트레스나 불안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음이 복잡할 때 길을 더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매일 명상이나 깊이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앉아서 눈을 감고 평화로운 호수를 상상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방향 감각을 돕는데 효과적이에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외출할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신호가 자주 나타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그곳에서 간단한 테스트나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세 번째 신호는 의사결정 어려움이에요. 이건 작은 선택조차 망설이거나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마다 고민이 길어지거나 일상적인 일정 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삶의 리듬이 깨질 수 있죠.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건 뇌가 과부하된 상태를 나타내요. 너무 많은 생각이 쌓이면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의사결정 어려움이 경고 신호인 이유는 뇌의 전전두엽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판단력을 담당하죠. 예를 들어 쇼핑할 때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는 게 힘들어지면 이는 신호예요. 여러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간단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오늘의 계획을 세 가지로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산책, 청소, 그리고 책 읽기처럼요. 이게 선택의 부담을 줄여줘요.
또 친구나 가족과 상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 물건 사는 게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뇌가 훈련되죠. 제가 추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번은 쉬운 결정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의 옷차림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세 번째, 신호를 다루면서 의사결정 어려움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더 악화돼요. 그래서 취미 활동을 통해 뇌를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그림 그리기 같은 거요. 이 활동들은 창의력을 자극하면서 결정을 쉽게 만들어줘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꽃을 심는 걸 즐기시는데 그 덕분에 마음이 안정되셨대요. 만약 이 신호가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일단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뇌를 강화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경고 신호를 알아본 후 이제 다음으로 더 알아가 봅시다. 각 신호가 우리 뇌의 소중한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요. 여러분, 방금 세 번째 경고 신호인 의사결정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 신호가 우리 뇌가 과부하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했죠. 작은 선택조차 망설이는 이 현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뇌의 경고 신호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뇌가 보내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이 든 분들께서 이 비디오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해요. 그럼 네 번째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네 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집중력 저하예요. 이건 일상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거나 한 가지 일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TV를 보다가 내용이 흥미롭지 않아서 자꾸 다른 생각으로 빠지거나 책을 읽다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6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신문을 읽으려 해도 한 페이지 넘기기 전에 머리가 산만해져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뇌가 더 쉬운 환경을 만들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집중력 저하가 왜 경고 신호가 될까요? 뇌의 주의력 관련 부분, 특히 전두엽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쉽게 방해받고 중요한 정보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나이 들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지만 만약 이게 매일 반복되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아니면 영양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컴퓨터 게임을 하다 집중이 안 돼서 좌절하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카페인이 과도했대요. 여러분,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멍하거나 대화 중에 자꾸 다른 데로 시선이 가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뇌가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예요. 이런 집중력 저하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의 활동을 관찰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1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호흡 명상을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숨을 들이마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매일 아침에 해보면 뇌가 점차 안정되면서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만약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면 명상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또 환경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TV나 라디오 소리를 줄이고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실천한 결과 책 읽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집중력이 저하되는 패턴을 발견하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신호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집중력 저하는 종종 다른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양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뇌는 포도당과 영양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해요. 아침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현미밥에 계란과 채소를 넣은 간단한 식사예요. 이게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죠.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에 과일 한 조각과 함께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호두나 아몬드가 좋겠네요. 연구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으니 아침 루틴에 추가해보세요. 또 가벼운 산책도 효과적이에요. 공원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자극받아요. 예를 들어, 저 꽃은 무슨 이름일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활동이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만약에 신호가 심해지면 가까운 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해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네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린 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뇌 훈련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나 기억력 앱을 사용해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매일 15분 정도 스마트폰 앱으로 숫자 기억 게임을 하시는데 그 덕분에 집중력이 좋아지셨대요. 만약 기술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종이 퍼즐이나 카드 게임으로 시작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요. 또 하루를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3가지로 적어보세요. 오늘은 명상, 산책, 그리고 독서처럼요. 이 습관이 뇌를 훈련시키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해요. 제가 이걸 해본 결과 일상에서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집중력 저하는 경고 신호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한 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변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번째 경고 신호로 넘어가 봅시다.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5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언어 문제예요. 이건 말을 할 때 단어를 찾기 어려워지거나 대화 중에 말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간단한 문장을 구성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 이게 자주 반복되면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부분이 지쳤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려다 중간에 단어를 잊어버려서 당황했던 적이 있죠. 이 순간 이게 나이 탓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대처 방법을 찾아보니 나아졌어요. 언어 문제가 왜 경고 신호가 될까요? 뇌의 언어 중추, 특히 브로카 영역이나 베르니케 영역이 약해지면 말과 이해가 어려워지거든요. 나이 들면서 이 부분이 영향을 받기 쉽고 스트레스나 혈관 문제로 악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V 뉴스를 보다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요. 여러분, 만약 대화 중에 자주 그게 뭐더라? 라고 말하는 요zel벳가 되셨다면 이는 뇌의 신호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언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날씨가 좋네라고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뇌 언어 기능을 자극해요. 만약 글쓰기가 어렵다면 친구와의 통화 시간을 늘려보세요. 매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언어가 활성화되죠. 5번째 신호를 더 자세히 알아보죠.
언어 문제는 종종 다른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 원인일 수 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가 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녁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질을 높여줘요. 또 뇌에 영양을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시금치나 바나나를 더 자주 먹어보세요.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런 영양소가 언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만약에 신호가 지속되면 병원에서 언어 테스트를 받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 5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린 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언어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10점 풀이나 단어 맞추기 같은 거요. 매일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써서 대화가 더 수월해지셨대요. 또 음악을 듣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면 뇌의 언어 영역이 자극받아요. 예를 들어 옛날 가요를 들으며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 활동이 재미있고 동시에 뇌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해본 결과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됐어요. 언어 문제는 경고 신호지만 이를 통해 더 활기찬 대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이 4번째와 5번째의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뇌가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신호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떠올려 보시고 작은 변화로 대응해 보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지며 파 3에서 마지막 경고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요. 여러분, 방금 5번째 경고 신호인 언어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 신호가 뇌의 언어 영역이 지친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했죠. 작은 실천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6번째 경고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신호는 감정 변화나 사회적 고립으로 뇌가 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이 든 분들께서 이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알아가 보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감정과 기억을 깊이 연결지어 관리하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보시고 더 나은 습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래요. 그럼 6번째 경고 신호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억력 저하가 일어날 때 6번째로 나타나는 신호는 감정 변화나 사회적 고립이에요. 이건 평소에 없던 기분 변화가 생기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피하고 싶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가족 모임에 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이런 감정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만약 이게 잦아지고 기억력 저하와 함께 나타난다면, 뇌가 내 감정 상태를 점검해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어본 바에 따르면 60대 후반이 되면서 가끔 외출을 피하고 싶어지는 날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감정이 불안정해진 거였죠.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 변화나 사회적 고립이 왜 경고 신호가 될까요? 뇌의 변형계, 특히 편도체와 해마가 관련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기억과 감정을 함께 처리하는데 나이 들면서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로 약해지면 감정 기복이 커지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소에 활발하셨는데 최근에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집에만 계시고 싶어지셨어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피로를 느끼는 신호였죠. 여러분, 만약 요즘 들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귀찮아지거나 작은 일로 쉽게 화가 나신다면 이는 뇌가 휴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감정을 기록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녁에 오늘은 기분이 어땠어? 왜 그랬을까? 라고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감정 패턴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실천한 결과 마음이 더 안정되면서 기억력도 함께 좋아졌어요. 이 6번째 신호를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감정 변화는 종종 외로움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이 들면서 가족이 멀리 가거나 친구를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뇌에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분들이 TV만 보다가 하루를 보내는 경우요. 이게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매일 한 번은 전화를 하거나 이웃과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매주 동네 모임에 참여하시는데 그 덕분에 기분이 밝아지셨어요. 또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추천해요. 매일 아침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마신 것, 창밖 풍경이 예쁜 것,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처럼요. 이 연습이 뇌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감정 변화를 줄여줘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감사 습관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세요. 만약 감정 변화가 심해지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전문가가 따뜻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신호를 알아차린 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죠. 먼저 명상이나 깊이 숨쉬는 연습을 매일 해보세요. 앉아서 눈을 감고 평화로운 호수를 상상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에 5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뇌를 진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 명상을 시작한 후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또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세요.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책 클럽에 참여하거나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산책하는 거예요. 이 활동들이 재미있고 동시에 뇌를 자극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주 그림 그리기 수업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감정 변화는 경고 신호지만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를 더 자세히 알아보죠. 감정 변화나 사회적 고립은 영양과 수면 부족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기 위해 영양소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해요. 매일 아침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달걀과 우유를 챙겨 먹어보세요. 이게 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오후에 한 잔의 허브티를 마시는 거예요. 카모마일 티처럼 진정 효과가 있는 거요. 이 습관이 감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해요. 실제로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규칙적인 영양 섭취가 감정 조절에 핵심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식단을 조정해 보세요. 만약 이 신호가 지속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포괄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감정 변화를 다루면서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세요. 만약 스마트폰이 익숙하시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어르신 모임을 찾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한 메시지만 주고받아도 외로움이 줄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셨어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주말에 손주와 함께 산책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뇌가 자극받고 감정이 밝아져요. 제가 이걸 실천한 결과 일상이 더 즐거워졌어요. 감정 변화는 뇌의 경고 신호지만 이를 통해 더 강한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6번째 신호와 함께 전체 경고 신호를 연결지어 생각해보죠. 기억력 저하의 각 신호는 뇌가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로 잦은 망각부터 감정 변화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방향 감각 상실이 생기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결정 어려움이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아침에 5 골든 모닝 루틴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루틴은 제가 여러 신호를 통해 추천한 방법들을 모은 거예요. 첫째, 감사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호흡 명상을 5분 하세요. 셋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기세요. 넷째,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다섯째, 한 사람과 연락을 취하세요. 이 루틴을 통해 뇌를 강화하고 감정 변화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루틴을 따르기 시작한 후 기억력과 기분이 모두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 루틴의 마지막 점인 감사나 명상을 더 강조해 볼까요? 감사일기는 감정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법이에요.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는 건 뇌의 긍정 회로를 활성화시켜요. 예를 들어, 어제의 따뜻한 대화, 오늘의 햇살, 내 건강처럼요. 이 연습이 감정 고립을 막아주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숨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면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매일 아침 5분 명상을 루틴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고 신호에 대한 대처로 연결되어 더 건강한 삶을 이끌어요. 여러분, 이 루틴을 실천하며 자신을 돌보세요. 이제 6번째 경고 신호를 마무지며 전체 주제를 되새겨보죠. 각 신호는 우리 뇌가 보내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잦은 망각부터 감정 변화까지 이를 통해 더 나은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들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루틴을 실천한 후 훨씬 활기차게 지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꾸준히 돌보면 더 강해지고 밝아질 거예요. 함께 나아가며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